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모두먹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간 땅에 눈이 푹신하게 내리고 눈이 녹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봄이 되자 흉년이 들어 고향을 떠났던 새끼네 사람들은 고구를 넘기지 않고 모두 돌아왔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오자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마을 사람들을 만나 밤이 깊도록 객지에서 살아온 이야기로 성을 쌓았다. 어촌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는 사람, 장마다 돌아다니며 장돌뱅이 신세로 떠돌음했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처로 떠돌아다니며 소매똥냥질로 연명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돌아온 새끼네 사람들 중에는 한평을 거쳐 영광, 장성, 정읍 등지에서 모두먹기 떼를 따라다닌 축들도 있었다. 그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버선코 까 뒤집어 보이듯 자랑 삼아 죄에 까발렸다. 그들의 이야기에 배꼽을 쥐고 웃기도 하고 눈물을 질금질금 짜기도 하였다. 이름 모를 병으로 아이를 날리고 슬픈 얼굴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들도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고향 사람들을 만나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울다가 웃다가 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빈 집을 말끔하게 치우고 농사 준비를 서둘렀다. 내리 3년 흉년에 굶주리면서도 씨앗망태는 베고 죽는다는 푼수로 그들은 비렁뱅이 노릇을 하면서도 못자리할 씨나락을 마련해 돌아온 거였다. 목포로 갔던 염주근내도 전주, 정읍, 남원까지 떠돌음하였다는 덕칠이네. 대처로만 돌아다니며 소리가락을 뽑고 연명을 했다는 판쇠도 모두 돌아와 한자리에 모였다. 웅보는 무엇보다도 염주근이와 판쇠가 다시 돌아온 것이 기뻤다. 그들이 새끼네를 떠날 때 다시는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목포라는 데 살만하든가? 웅보가 염주근이한테 물었다. 그는 혹시 염주근이가 마금례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았다. 살만하기는 한가한 어촌인데. 아이고,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네. 이 사람아,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앞으로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고향은 안 떠나겠네. 참말인가? 흐드러는 말이 아니네. 객지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저절로 힘이 생기더란 맛이. 나한테 새끼네 같은 고향이 없었다면 말이시 나는 지쳐서 죽어버렸을란가 모를 일이여. 아매도 나뿐만 아니었을 거구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모두들 마찬가지일 거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그래서 고향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단감.
암튼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탁 풀리네. 자껏 굽이굽이 흐르는 저놈의 영산강이 보고 싶어서 혼났어. 저놈의 영산강이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했지만 그래도 좋으니 원참 영산강 땜시 돌아온 거구만. 그럴지도 모르겠어. 저놈의 강과 웅보, 김치근이가 묻힌 계산 땜시, 그러고 김치근이를 죽인 박초씨, 세곡선을 불태운 죄를 애잔한 새끼는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 자네 상전 양진사 땜시 다시 돌아온 건지도 모르지.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건 그렇고 웅보, 자네 강 건너 회진 치근이네 집에 한 번이라도 가본겨? 미안하네. 어디 그럴 정신이 있어야지. 예끼. 엎지면 코다울 딘디 흉년을 어찌 남겼는지 좀 들여다보제 원참. 계산에 묻힌 치근이가 얼마나 원망을 허겄는가. 내일이라도 한번 우리 가보세. 만신님 노릇을 하니 굶어 죽기야 깨능악마는 그래도 소식은 알고 살아야지. 그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내 불찰이여. 다음날 당장에 강 건너 치근이네 가족들을 만나보러 가자고 약조를 한 웅보와 염주근이는 농사 준비로 차일피일 미루고 말았다. 고향에 돌아온 새끼네 사람들은 농사를 서둘렀다. 그 해엔 그런대로 날씨가 무던하여 좀 늦긴 했지만 하지 무렵에 모를 타내어 평년작을 거두었다. 겨우 풋밭임이나 할 때에 서울에서 조세 독촉관 전성창이 다시 내려왔다. 지난해에 영산포에 와서 조세 대납을 해주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관아의 독촉이 사라진 터라 모두 전성창의 큰 은혜로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던 차에 그가 내려오자 영산포 근동 사람들은 그를 직사 맞이하듯이 하였다. 전성창이 선편으로 영산포에 당도하던 날 새끼네 사람들도 지난해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선창에 나가 그를 환영하였다. 새끼네 사람들은 햅쌀로 떡을 빚어 전성창을 대접했다. 전성창은 근동의 향임, 풍헌, 약정, 이정 등 유지들을 모이게 하였다. 딸린 관속인 듯도 싶고 하인이나 서기인 듯 싶기도 한 건장한 두 사내를 대동하고 온 그는 유지들에게 건연 조세는 나라 형편이 딱하여 연기나 탕감이 안 되었기에 자기가 대납을 했노라고 하면서 대납한 세미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전성창의 말에 모두들 여부가 있겠느냐는 얼굴들이었다. 영산포 근동 사람들은 전성창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별을 거두어 그가 대납했던 세미를 마련하였다. 전성창은 지난해에 그가 묵었던 선창 객주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봉군의 미곡전을 지정하여 세미를 받아들였다. 그를 따라온 장정 두 사람이 온종일 봉군의 미곡전에 붙어 있으면서 대납해준 조세의 장부를 확인하고 가져온 곡식을 받았다. 그 무렵 손칠만이는 봉군의 미곡전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지난해 비렁뱅이 떼들한테 맞아 골병이 든 그는 주막에서 나와 반년 가까이 새끼네 집에서 쉬다가
그의 형 손팔마니의 주선으로 달포 전부터 미국전 일을 거들어주고 있었다. 대풍은 아니었지만 평년작은 웃돌았는지라 그해 가을 선창에는 여느 해보다 많은 곡식 가마니들이 쌓였다. 선창거리에 벼섬가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웬만한 집채 덩이만한 벼섬가리에는 나랫장을 엮어 두르고 다시 두껍게 이영을 하여 어지간한 비에는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았다. 전성창이 받아들인 곡식들만 해도 여러 가리가 되었다. 쌀은 봉근의 미국 창고에 넣어두고 벼는 가리로 쌓았다. 손칠만이는 낮이나 밤이나 선창에서 전성창의 벼섬가리들을 지켰다. 강 한가운데에는 황포돛을 내린 큰 화륜선 두 척이 떠 있었다. 영산포에서 곡식을 실어가기 위해 일본에서 온 일신환이었다. 나룻목 쪽 언덕바지에서는 인부들이 둔덕을 까뭉개고 창고를 짓고 있었다. 이 창고 역시 일본 사람들의 것이었다. 곡창인 전라도 지방의 곡식을 싼 값으로 사들여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두었다가 일본으로 실어가려는 것이었다. 게다짝을 짜글짜글 끌며 일본 사람 하나가 벼섬가리 쪽으로 다가왔다. 호뚜루마기 같은 얼룩덜룩한 옷을 걸치고 손칠마니 쪽으로 오고 있다. 일본 사람 뒤에는 조세 감독관 전성창과 미국전 주인 박봉구,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셋이 바짝 따랐다. 이 노젓갈이 비가 들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통역하는 남자가 일본 사람의 말을 받아 봉구에게 물었다. 옥가모도상한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통역인의 말에 옥가모도는 발로 노젓가리를 툭툭 차보기도 하고 작대기를 집어 쿡쿡 쑤셔보기도 하였다. 옥가모도는 벼섬가리들을 모두 둘러보고 나서 지금 쌓여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 얼마요? 하고 통역을 통해 물었다. 노젓가리로 5,500석이 쌓여 있고 앞으로 13,000석이 더 나옵니다. 전성창의 대답이었다. 그는 건연에 대답해 주었다는 조세로 벼 17,200석을 거두어 들인 것이다. 전성창의 말에 옥가모도는 만족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커다랗게 끄덕였다. 그는 전성창이 거둔 곡식을 모두 사들이기로 한 거였다. 노젓가리들을 둘러본 옥가모도는 나루턱 언덕바지 창고를 짓고 있는 공사장 쪽으로 향했다. 그가 몇 발짝 발을 떼어 옮겼을 때 옥가모도는 질푸덕 개똥을 밟았다. 옥가모도는 오만상을 찡그리며 마구 욕을 퍼부어댔다. 그를 따라가던 전성창, 박봉구, 통역인 모두 함께 개똥 밟은 얼굴로 송구스러워하였다. 이놈의 자식아! 노젓가리 주위를 깨끗하게 치우라고 했더니 못했어! 박봉구가 쥐어박듯 소리를 내지르며 손칠마니의 귀싸대기를 후려쳤다. 엉겹결에
뺨을 맞은 손칠만이가 놀란 오소리 눈을 하며 얼떨떨해하였다. 이런 개똥 같은 자식! 봉구가 두 번째 뺨을 후려치려고 하자 칠만이가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 바람에 제 힘에 쏠린 봉구의 몸이 우쭐 앞으로 꺾이더니 그대로 힘없이 꼬꾸라지고 말았다. 그것을 본 오카모토가 개똥 묻은 게다짝의 오른발을 들고 안감질로 뛰면서 깔깔대고 웃었다. 전성창과 통역관도 어깨죽지를 들먹이며 웃었다. 웃음거리가 된 박봉구가 더욱 화가 나서 칠만이에게로 달려들었다. 이번에도 칠만이는 잽싸게 몸을 피한 뒤에 저고리를 벗어 오카모토의 개똥 묻은 게다짝을 쓱쓱 문질러 닦았다. 봉구는 칠만이의 이 모습을 보자 주춤 멈추어 섰다. 칠만이는 오카모토의 게다짝을 말끔히 닦아낸 다음 저고리를 뚫뚫 말아주고 희죽거리며 오카모토와 봉구를 번갈아 보았다. 이 청년 누구네 고용인입니까? 오카모토가 통역에게 물었다. 네, 오카모토상. 우리 미국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놈입니다. 박봉구의 말에 오카모토는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을 떠올렸다. 이 청년 나 주시오. 오카모토가 말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새로 짓는 창고에 창고지기를 맡길 생각이오. 이 청년 충성심이 아주 대단하오. 이렇게 하여 칠만이는 예기치도 않게 오카모토의 곡식 창고 창고지기가 되었다. 전성창이 대납했다는 조세를 거의 받아들였을 무렵 영산포 근동 마을마다 방문이 나붙었다. 독촉관 전성창이 박초씨의 하인들을 데리고 다니며 붙인 것이었다. 요즘악 어찌된 것인지 전성창은 선창 객주집에서 박초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떤 연유로 전성창과 박초씨 사이가 가깝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웅보가 점심상을 물리고 그의 딸 오동네가 졸라 콩주워 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염주근이가 허위단심 뛰어들어오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로 웅보를 불러댔다. 웅보,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단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염주근이의 손에는 꾸깃꾸깃해진 종이가 들려 있었다. 돈들막 뒷간의 벽에 붙은 방문을 뜯어온 것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글쎄, 이것 좀 보소. 염주근은 손에 쥐고 있던 방문을 웅보 앞에 던졌다. 이것이 뭔가? 웅보는 염주근이가 던진 창호지를 들어 펴보다 말고 얼굴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다. 이 방문이 어디에 붙어있던가? 웅보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마을마다 붙어있다는구먼. 독촉관이 박초씨 하인들을 시켜서 붙인 거라요. 독촉관 나리가? 순간 웅보의 얼굴빛이 여러 가지로 변했다. 손도 떨렸다. 그는 큰 소리로 방문을 읽어내려갔다. 독리 사람들에게 널리 고지하는 바는 건현 흉년에 이동에 남아서 조세 고지서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본인이 호조에 대납을 하였기로 추심이 끝났으나 유리 표박하는 자의 조세는
호조에서 토지를 방기한 것으로 보고받고 본인이 매입하였으니 차후로는 본인의 소유가 되었기로 매년 소장료를 바칠 것이로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법대로 조처하겠기에 널리 고지하는 바이다. 이 같은 방문에는 전성창 이름이 명기되어 있었고 지난해 고향을 등지고 타관에서 입벌이를 하느라고 조세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성명과 전답의 필지가 모두 적혀 있었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 염주근은 크루루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흔들었다.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요. 웅보는 방문을 다시 읽었다. 2번, 3번 읽었으나 읽을 때마다 방문의 글자들이 뱀처럼 살아서 꿈틀거렸다. 뱀의 눈이 전성창의 얼굴로 변하기도 하였다. 어느 놈이 우리 전답을 가르친단 말인가? 건연 조세야 뭐 한 포기 못 심어서 배농을 했으니 나라에서 마땅히 탕감을 하거나 연기를 해주었을 거 아닌가? 1년치 조세를 안 냈다고 전답을 나라에서 마음대로 몰수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되먹지 않은 방문을 보고 시방 마을 사람들이 길길이 뛰며 난리네. 이것은 분명코 무엇인가 잘못된 일일세. 호주만 방에 써있지 않은가? 전성창이란 놈이 호주에서 조세가 체납된 전답을 샀다고 말이오. 알아봐야지. 사실을 알아봐야 해.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독촉관을 만나보세. 방문에는 당장 올해 소장료를 이달 금음 안으로 선창 봉군의 미국전이나 박초신의 집으로 가져다 내라고 써있담서. 염주근이가 울부짖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구만. 이런 연병을 할 세상. 피땀 흘려서 장만한 내 땅이 어째서 소매똥냥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독촉관 놈이 된단 말이오. 염주근은 전성창을 만나기만 하면 당장 멱살을 휘어잡고 메어쳐 허리를 못쓰게 할 것 같은 얼굴로 웅보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그들은 박조신의 집으로 전성창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마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다가 웅보와 염주근이가 박조씨 집으로 전성창을 만나 따지러 간다는 말에 자기네들도 따라가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염주근이보다 더 흥분들을 하고 있었다. 얼추 헤아려도 20-남은 되는 새끼네 사람들이 박조신의 집으로 몰려갔다. 박조씨가 농간을 부린 게로구만. 지난번 모두먹기 대한테 당한 일을 우리한테 애풀이하는겨. 새끼네 사람들이 박조신의 집으로 몰려갔을 때 박조신의 집 대문 밖에는 근동에서 방문을 보고 전상청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벅신거렸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조씨의 집에는 전성창도 박조씨도 없었다. 나주 관아에 갔다고 하였다. 관아로 가서 따집시다. 염주근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전성창을 만나러 몰려온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사또를 만나서 우리 따져봅시다. 누구인가 소리쳤다. 나주로 갑시다. 염주근이가 소리치며 앞장을 서자 모두들 그를 따라 몸을 돌렸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새끼네 앞을 지나 영산포 나루턱으로 갔다. 처음 박초신의 집 대문 밖에 모인 수는
30명 남짓밖에 안 되었었는데 나루턱에 이르렀을 때는 근동 여러 마을에서 방문을 보고 흥분하여 관하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추 1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나주 성내로 들어가 관하로 몰려가려고 하자 나졸들이 막았다. 그러나 농사꾼들의 기세가 워낙 드세요. 나졸들도 함부로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 그 무렵 독촉관 전성창은 함께 간 박조씨와 함께 부사 김성기의 초청을 받아 동원 별당에서 술상을 벌이고 있었다. 딩당동 딩당동동 가야금 산조가락이 윤기나는 가을 햇살과 함께 별당 뜰하게 가득 괴어 넘쳤다. 자, 드시지요. 소간이 진작에 어르신을 초대했어야 했는데 일이 늦어서 명구스러울 뿐입니다. 김성기는 독촉관 전성창한테 깍듯이 공대를 하였다. 이것들아, 어서 한양 어르신네 잔을 채우지 않고 묻으라는 게냐? 김성기가 전성창 옆에 나비처럼 사뿐히 앉아있는 관기를 보며 밉지 않게 나무람하였다. 그는 독촉관 전상청이 상감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경성궁의 엄상궁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술자석을 마련한 것이었다. 사또, 전성창이 술잔을 든 채 김성기를 보았다. 말씀을 하시지요. 네, 거년에도 이곳에 왔었소만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합디다. 상감께서는 그저 백성들 걱정으로 노심초사 성녀를 아끼지 않으실 터에 지방 수령들이 원성을 사고 있으니 이는 상감께 크나큰 불칭이 아니할 수 없소. 전성창이 은근히 김성기를 나무람하였다. 이 소관이 불민한 탓이옵니다. 독촉관 날이 사토께우서는 오직 적선으로 백성을 돌보고 계시옵니다요. 옆에 있던 이방이 격방아지를 하며 김성기를 두둔하였다. 허허, 내가 지금 사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오. 거년에 이곳을 다녀갔을 때도 사또께서는 드문 목민관으로 백성들의 칭송이 대단하다라고 진언을 했었다오. 전성창의 말에 김성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저 소관은 어르신만 믿겠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탁을 드릴 것이 많소. 부탁 말씀이라니요? 우선 사또께 이 박조씨를 좀 잘 부탁하겠소. 나와는 각별한 사이지요. 전성창의 말에 박조씨가 김성기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잘 알아모시겠소. 소관이 부임하던 날 한 번 상면한 적은 있지만 그간 너무 적조했소이다. 김성기는 박조씨에게까지 깍듯하게 대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성창은 말꼬리를 맺지 못하고 김성기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아이고, 괴념치 마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지요. 거년에 내가 강 건너에 전답을 좀 장만했소이다. 이건 내 땅이라기보다는 경선궁에서 임시 방편으로 내 앞으로 해둔 것이지만 그러셨던가요? 사두신 전답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대략 1,400~1,500 뚜락이 될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한테서 직접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호조에서 조세 체납으로 경매 처분을 한 것을 경성궁에서 미리 손을 쓴 것이지요. 김성기는 경선궁에서 사들인 전답이 생각보다 엄청난데 적이 놀랐다. 더욱이 그것이 전답의 주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산 것이 아니라 1년분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나라에서 몰수한 것을 매입한 것에 더욱 놀랐다. 허나 경선궁에서 하는 일에 털끝만큼도 불만을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또, 왜 그러시오?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고을에 토지가 있으니 자주 오셔야겠습니다, 그려. 어디 그것이 내 땅인가요? 하긴 그렇군요. 경선궁의 궁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또께서는 앞으로 소장료를 거두는데 협조를 해주셔야겠소. 그 대신 사또 서운하게는 하지 않겠소이다. 소장료를 잘 받아내도록 해주시면 매년 100석씩 사또께 주겠소. 100석씩이나요? 그리고 사또께서 이 고을에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시도록 해드리지요. 그러고 보니 오늘 소관이 큰 은인을 만나게 된 셈입니다, 그려. 자, 술이나 드십시다. 이들이 별땅에서 흐드러지게 행주를 하고 있을 때 통인이 다급하게 뛰어들었다. 사또! 사또! 통인의 목소리가 자지러지듯 하였다. 무슨 일이 그리 오두방정이냐? 전성창과 기분 좋게 한창 술 타령을 벌이고 있던 김성기가 개하의 통인을 내려다보며 꾸짖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요. 이놈이 왜 이러는고? 사또는 불쾌해진 얼굴을 찡그리며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몰려왔습니다요. 이놈아, 몰려오긴 무엇이 몰려왔다는 말이냐? 옆에 있던 이방이 꾸짖었다. 저 강 건너 농투성이들이 떼지어 몰려왔습니다요. 농투성이들이 무엇 때문에 떼지어 몰려왔다는 거냐? 이때 동원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이 터지곤 하였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린고? 김성기가 이번에는 이방을 향해 물었다. 몰려온 농투성이들 소리입니다요. 개하의 통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놈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몰려와서 방성이냐? 워낙에 수가 많아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요. 그 사이에 장교 한 사람이 개하의 허리를 꺾은 통인 옆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며 경위를 말했다. 이런 병신 같은 놈들. 그래, 뭐 때문에 몰려왔다더냐? 실은 독촉관 나리를 만나서 단판을 지겠다고 합니다요. 독촉관 어른을? 김성기는 짐짓 사건의 실마리를 헤아리고 있으면서 놀라는 얼굴로 전성창을 보았다. 그놈들이 기어코 가만히들 있지를 않는구만. 전성창은 난처한 얼굴이었다. 그는 약간 당황해하였다. 소작인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밖에 몰려온 놈들이란 경성군 엄상군께서 사들였다는 농토 때문에? 김성기는 전성창의 얼굴에서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당황해하는 그의 표정을 쭉 읽고 있었다. 그런 것 같소. 죄놈들 전답이 궁토가 된 것이 못마땅해서. 이런 무례한 놈들을 봤나. 내 이놈들을 당장.
김성기가 술잔을 상위에 놓고 벌떡 일어섰다. 내 이놈들을 당장 내쫓고 오겠소.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으면 모조리 하옥을 시키겠소. 이거 참 명거스럽소이다. 아이고, 걱정할 거 없소이다. 김성기는 이방과 장교를 앞세우고 동원 쪽으로 향했다. 그는 기분이 좋은 김에 과음을 한 탓으로 두 다리가 자꾸 꼬여드는 것 같았다. 동원 앞들에는 상곡, 지죽, 옥곡 세 면에서 억울하게 농토를 빼앗기게 됨을 알고 몰려온 농사꾼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가 김성기가 나타나자 웅성거리는 소리를 멈췄다.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이냐? 동원마루 끝에 선 사또는 위엄을 갖추고 개하를 내려다보며 꾸짖듯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어찌하여 저희들 전답이 궁토가 되었습니까요? 우리는 독촉관을 만나서 담판을 하러 왔습니다요. 거년 6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유리 걸식을 하고 돌아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는디 왜 우리 땅을 몰수해 갑니까요? 동원에 몰려든 농사꾼들이 여기저기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는데 그 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이 많은 수가 난리를 일으키듯 관하로 몰려온 것은 국법을 능멸하고 본관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고? 사또가 쩌렁쩌렁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옵니다. 쇠네들은 단지 사또 어른께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온 것일 뿐이옵니다요. 웅보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독촉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웅보 뒤에 서 있던 염주근이도 울부짖듯 소리쳤다. 시끄럽다. 사또는 무섭게 진부릅뜬 눈으로 농사꾼들을 쓸어보았다. 네, 너희들의 뜻은 대강 알겠다. 그렇다고 이렇게 함부로 관아에 몰려온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다들 돌아가고 각 이동의 대표들만 남아서 본관에게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아뢰도록 해라. 김성기의 말에 이방이 뜰 아래로 내려가 사또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전하고 각 마을에 대표되는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였다. 그러자 몰려온 농사꾼들은 각기 마을의 대표를 뽑아 남게 하고 나머지는 동원 밖 큰 길의 팽나무 밑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대표만 남고 모두들 동원에서 물러났는데 남은 대표만 해도 50명이 넘었다. 새끼네 대표로는 염주근이가 남았다. 모두들 웅보가 남아야 한다고들 했으나 따지고 보면 그의 전답은 그대로 살아있었으므로 웅보가 한사코 염주근을 남게 한 것이었다. 뭔 대표가 이리 많으냐? 사또가 여전히 쥐부릅뜬 눈으로 50명쯤 되는 마을의 대표들을 쓸어보며 내질렀다. 상곡, 지죽, 욱곡, 삼계면의 마을 대표들이 다 남았습니다요. 대표들 중에서 누구인가 죄 지은 사람처럼 허리를 굽적거리며 말했다. 너무 수가 많다.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사또 김성기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독촉관 전성창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읍곡, 상곡, 지죽, 삼계면의 반이 넘는 농토를 순전히 거저먹기로 궁토로 만들어버리다니
장차 이 일이 순조롭게 매조짐이 될 것 같지가 않을 듯 싶었다. 김성기가 알기로 농사꾼한테 천답은 삶의 근본인데 1년치 조세를 내지 못했다고 하여 억울하게 땅을 몰수해버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삶의 근본을 빼앗긴 농사꾼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나설 터인데 장차 이 큰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세도가에 빌부터 벼슬살이를 해오고 있지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김성기는 실로 난감해졌다. 그렇다고 경성궁의 처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만일 전성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그의 벼슬이 하루아침에 나뭇잎 떨어지듯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전성창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수습을 부탁하지 않았는가. 대표 10사람만 남고 다들 물러가도록 하라. 국리 끝에 김성기가 말했다. 이방이 다시 뜰 아래로 내려가 사또의 그 같은 뜻을 전하자 대표들은 한 마을에 한 사람씩 남았는데 어찌 또 줄일 수 있겠느냐며 가볍게 불만을 토했다. 뭐들 하는 게냐? 10사람만 남으라는데도. 짜증이 섞인 사또의 추상 같은 분부가 동원을 쩌렁쩌렁 울렸다. 사또의 분부대로 그들은 스스로 대표가 되어 남겠다고 자청한 10사람만 두고 동원에서 물러섰다. 염주근이도 대표가 되기를 원해 남게 되었다. 사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였다. 동원뜰에 엎드린 10사람의 대표들은 사또가 먼저 그들에게 진상을 물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사또는 그들에게 진상을 묻기는커녕 청천벽력을 내렸다. 이놈들을 모조리 하옥시켜라. 이놈들은 관하로 함부로 몰려와 소란을 피운 놈들이니 큰 벌을 내리리라. 김성기는 벌떡 일어서서 형방을 향해 호령을 하였다. 그리고 한 놈도 동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도록 해라. 김성기는 그 말만을 남기고 전성창이 박조씨와 함께 술상을 마주하고 있는 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지막까지 남게 된 10사람의 대표들은 발버둥을 치며 방성 통곡을 하였으나 사또의 명령대로 개 끌리듯 옥에 갇히고 말았다. 동원 밖 큰 길의 팽나무 밑에서 대표들이 사또를 만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농투성이들은 해가 설핏해지도록 소식이 없자 콩 볶는 마음이 되었다. 대표로 남은 10사람이 하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어둑어둑 하늘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냐고 몇 번이고 되묻자 나졸들이 연암운명과 함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팽나무 밑에 나온 장교는 똑같은 말을 했다. 대표 10사람은 관하에서 소란을 피운 지로 하옥되었소. 그러니 여러분들은 냉큼 집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하옥시켜 벌을 주라는 사또의 분부가 내렸소. 장교는 농투성이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굽어보며 멀찌막이 떨어져서 큰 소리로 말했다. 대표들을 화옥시키다니. 대명 천재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어. 우리들 모두 하옥되는 한이 있어도 돌아가지는 않겠소. 우리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또를 만나러 들어갑시다. 팽나무 밑에 모여있던 농투성이들이 우르르 동원 쪽을 향해 움직였다. 그러자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나왔던 장교와 나졸들이 뒤로 밀렸다. 동원 앞에 이르자 수십 명의 관노 사령들이 창을 들이대며 그들을 막아섰다. 하는 수 없이 농투성이들은 뒤로 물러섰다. 날이 어두워졌다. 농투성이들은 동원 밖에 불을 피우고 버티었다. 창을 고추 세운 관노 사령들과 10여 보 간격으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농투성이들은 날이 어두워져도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되레 수가 불었다. 얼추 헤아려도 200명은 넘을 듯 싶었다. 농투성이들이 동원 밖에서 불을 피우고 버티고 있자 별당에서 술을 마시던 전성창과 박초씨는 꼼짝을 하지 못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김성기도 난처해졌다. 처음에 그는 대표들을 하옥시키면 나머지는 겁에 질려 돌아갈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돌아가기는커녕 200명이 넘는 수가 동원 밖에 불을 피우고 몰려 있으면서 하시라도 틈이 생기면 관하로 밀려들 기세로 버티고 있으니 겁이 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그 많은 수를 모두 하옥시킬 수도 없는 일이었다.